안녕하세요. 안녕 사주명리의 현묘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정묘일주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묘일주 기본 성향입니다. 사주에서 편인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정묘일주는 편인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일주예요. 정화 특유의 안정성이 편인의 부정성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정묘일주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감수성을 발휘하는 일주입니다. 순발력과 더불어 감정의 동요도 가지고 있지만 선을 지킬 줄 안다는 점이 정묘일주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감성을 바탕으로 한 센스, 순간적인 기지에서 빚어나오는 유머, 정돈되고 화려한 외양은 정묘일주를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눈치가 빠르고 다재다능하며 특유의 스타일과 기획력 또한 가지고 있어서 예술 계통, 디자인 계통에서 크게 활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묘일주의 빛나는 장점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의 어둠을 비출 줄 아는 자가 바로 정묘일주입니다. 예리함 속에 의외의 다정함을 가지고 있기에 복지, 교육, 상담 쪽에서도 아주 크게 활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십신으로 보는 갑진년 정묘일주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신으로 한 해의 운을 추론한다는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과 그 해에 해당하는 간지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정묘일주의 일간은 정화이기 때문에 정화를 기준으로 갑진의 간목, 진토와의 관계를 따집니다. 정화를 기준으로 간목은 정인이 됩니다. 정인은 친어머니의 야무지고 인정 어린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의와 품위를 갖춘 느긋한 태도와 학문에 온 정신을 기울이는 고상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활동을 멈추고 제자리에서 궁리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태도로도 볼 수 있죠. 정묘일주는 정인으로 인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수련하고 단련하는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지난날을 돌아보며 학문에 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정묘일주는 일지에 묘목을 두고 있어요. 이 묘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본인만의 스타일과 센스입니다. 둘째, 알 수 없는 불안감입니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편인의 두 가지 면모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운으로 갑목이 등장하면 매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화가 의지할 만한 큰 나무 갑목은 정화의 마음에 안정감을 심어주고 편안하게 자신을 꽃피울 시간적 여유마저 제공합니다. 이 정인의 따뜻하고 인자한 힘에 근거하여 정묘일주는 더욱 여유 있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꿀 수 있습니다. 이 간목 정인은 정묘의 약하고 고운 마음을 안정감 있게 붙들어줄 근거지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근거지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한 해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화를 기준으로 진토는 상관이 되죠. 상관은 탁월한 손재주와 언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총명함은 십신 가운데 상관에서 가장 빛난다고 볼 수 있죠. 상관은 또한 예민함과 기민함, 민첩함을 의미하는데 일종의 예리한 감각으로도 볼 수 있죠. 적재적소에 칼을 꽂아 놓는 감각은 정관의 꼼꼼함을 박살내고 정관 특유의 안정성과 나태함을 흔들기 때문에 상관은 권위와 낡은 틀에 대항하는 진치성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러한 상관의 특성 때문에 과거에는 상관을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관 특유의 민첩함, 임기응변의 힘은 더욱 주목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묘일주는 이 진토 상관이 아주 좋습니다. 종묘의 예민한 감각은 진토 상관을 통해 발현되었을 때 참된 아름다움으로 피어납니다. 게다가 정묘일주의 지지 묘목은 운으로 오는 진토와 잘 어우러집니다. 진토는 묘목을 너른 토양 위에 길러내고 묘목은 진토의 토양 위에서 자신의 끼를 100%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되니 적극적으로 자신의 끼를 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강신약으로 보는 갑진년 정묘일주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강한 정묘일주입니다. 정묘일주는 일주 자체에 강한 인성의 기운을 안고 있기에 신강할 확률이 높은 일주예요. 인성을 일지에 갖춘 일주들의 특성이기도 하죠. 거기에 더해 일간의 주위에 목기운과 화기운이 많아 신강한 상황이라면 자신을 증명해낼 기회가 없이 조바심을 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면의 가능성과 끼는 무궁무진하지만 좋지 않은 환경에 의해 위축되어 있기도 하죠. 본인의 끼를 풀어낼 본인만의 운동장이 필요하고요. 그런 익숙한 공간에서 집요하게 자신을 갈고 닦을 때 비로소 성취가 높아집니다.
이런 신강한 정묘일주에게 갑진년은 매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간 정화는 천간에서 간목을 만나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자신의 정서적 근거지를 명확하게 마련합니다. 또한 일지의 묘목은 진토를 만나 진토에 강하게 뿌리내리니 천간과 지지가 제각기 짝을 찾아 호응을 하게 되죠. 올해는 안정을 찾고 위험을 대비할 때입니다. 특히 일지가 터전을 찾았으니 한숨 돌릴 그런 안식처를 찾은 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풀어내왔던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갈무리할지 고민이 필요하고요. 과감하게 덜어내고 정리하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많이 덜어내고 정리할수록 더욱 편안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으며 그런 느긋한 태도가 앞으로 다가올 몇 년간의 화기운을 대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탄탄한 내면을 바탕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로 한 해를 보내신다면 갑진년은 참으로 위대한 한 해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다음은 신약한 정묘일주입니다. 정묘일주는 일주 자체에 강한 인성의 기운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신강할 확률이 높은 일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하다면 사주에 토기운이 많거나 금기운이 아주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주 구성에서는 대부분 일지의 묘목이 용신이 되는데요. 용신을 자신의 발밑인 일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신약한 정묘일주들은 남들보다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신약한 정묘라는 구성 자체가 사회적인 성취와 삶의 안정을 가져오기에 더욱 아름답게 볼 수 있으며 다정하고 남에게 너그러이 베푸는 아주 좋은 인성 또한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학문과 책을 통해 자신의 성취를 달성해낼 수 있으므로 더욱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간에 간목이 뜨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정화를 지탱해주는 거대한 나무인 간목의 등장만으로 사주의 밸런스가 완전해지고 저절로 이뤄내는 의미가 있죠. 정묘일주는 간목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으로 인해 더욱 편안하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진년에는 주변의 원조와 도움이 더해져서요. 안정적으로 자신의 등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문서와 관련된 운, 시험에 합격, 학위에 도전하는 등 무엇인가 매듭 짓고 마무리하고 인정받기에 굉장히 좋은 운이고요. 차분히 공부하며 미래를 기약하는 데도 좋습니다. 자신의 장점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언제나 정답은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갑진년의 행복은 앞으로 쭉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주의하셔야 되는 갑진년 정묘일주 사주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묘일주의 사주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구성이 있어요. 바로 목화의 기운이 많은 사주에서 월간의 무토를 띄운 구성입니다. 일간의 힘이 강하고 월간의 무토가 떠 있다면 이 무토는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주의 강한 화기운은 이 토기운으로 인해 유통되어 사주 전체가 안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는 간목이 아주 강한 작용을 하는 해이니 이 소중한 무토가 위협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이나 대운의 천간에 무토가 없는 경우는 큰 타격이 없다고 보는데 만약 무토가 월간 혹은 대운의 천간에 떠 있는 경우는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목에 의해 소중한 기운인 무토가 제어당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갑진년에는 삶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무토는 나의 활동력과 표현력, 긍정성, 식욕, 유머 감각, 유연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무토가 흔들리면서 활동성이 제한되고 유연함을 잃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 활동적인 태도를 잃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위장 질환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등 예방과 빠른 조치가 필요한 해입니다. 특히 2024년 양력 10월은 더욱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세운에서 오는 간목과 월운에서 오는 간목이 중첩되어 강한 극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기대해 볼 만한 갑진년 정묘일주 사주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묘일주 사주에서 토기운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특히 천간에 무토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갑진년은 매우 좋은 의미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무토가 제압당하기 때문이죠. 정묘일주의 무토가 강한 사주의 구성은 쓸데없는 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 고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스스로 방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진년이 되면 자신의 말에 품위가 생기고 스스로 성찰하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여유와 너그러움을 통해 드디어 말에 빛이 나고 글에 생기가 돕니다.
또한 소득 없이 여기저기 헤매었다면 갑진년에는 자격증의 취득이나 직장의 취업으로 인해 한 곳에 정착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스스로 성찰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갑진년에는 더욱 크게 빛날 것입니다. 다음은 갑진년 정묘일주 희망의 한마디 전해드릴게요. 정묘에게 갑진은 베이스 캠프입니다. 하산을 위해서든 등산을 위해서든 베이스 캠프에 머물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장비를 챙겨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호젓한 오두막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벅찹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앞으로의 산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산행은 등산입니까? 하산입니까? 이상 정묘일주의 갑진년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요.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년의 기운에 대해 이해한다고 해서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부자가 되지 않죠. 또한 불행을 완전히 피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내년의 기운을 미리 살피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긍정으로 내년을 대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욱 여유롭고 태연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진취적이고 굳건한 힘을 자랑하는 갑진의 기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날의 느티나무처럼 멋있고 당당하게 갑진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 부디 원하는 꿈 이루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